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법 중에서 가정법의 첫째 날은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가 가정법을 정석대로 풀어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응용 중에서 혼합가정법이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wish 혹은 as if처럼 우리가 왼쪽에 있는 주절은 직설법인데 그 오른쪽에서 가정법을 만나는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강의로서 오늘은 약간 응용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4번과 15번 혹은 우리가 17번 요 세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이제 16번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에서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었다면 면이 들어가니까 조건의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가정법에서 응용 세 번째,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었다면을 나타내는 한 단어는 without을 쓸 거고요. 이것을 두 단어로 하면 but for를 쓸 것이에요. 그러면 without이나 but for를 써서 무엇이 없다면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이라는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이 없다면 이것은 without이나 but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었다면을 우리가 if라는 접속사를 쓰면 if it were not for, 이래서 were를 썼으니까 없다면 가정법 과거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서 무엇이 없었더라면 할 때 주어 자리에 it을 쓴다는 이런 거니까 if it were not for, 무엇이 없다면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if가 유도하는 조건 부사절의 특징이 뭐냐 하고 물으면 if를 생략하게 되면 도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if it were not for를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were it not for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had it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14번에서 전치사 without이나 but for를 써라. 15번에서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를 써라. 그러나 17번에서 보다시피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해서 had it not been for는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략하고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16번도 보면
16번도 보면 우리가 주절에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과 have pp 요 부분을 보면 무엇을 느끼게 하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조건 부사절에서는 if, 주어, had, pp 이런 식으로 가야 할 텐데 if를 생략해 버리면 요렇게 뒤집혀서 어떻게 될까요? had, 주어, pp 이런 어순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가정법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1. 정석대로 풀어라. 2. 혼합 가정법을 생각해라. 3. 직설법과 가정법이 결합된 문장을 생각해라. 그런 다음에 4가 뭘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없다면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5번째가 뭘까요? 5번째는 조건 부사절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한다. 이런 정도의 5가지만 우리가 완성할 수 있으면 가정법의 기초적인, 가정법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문제 정도를 한번 실전으로 한번 풀어보실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험의 유형과는 맞지 않지만 요즘에 이런 유형은 주로 이제 토익 유형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합시다. 다시 한번 여기에 밑줄이 쳐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시 밑줄이 쳐져 있는 문법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을 정의 내리고 정의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드라는 조동사가 보이니까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서술어다 이렇게 돼 있고 서술어에 관한 문제는 1. 수 2. 시제 3. 태 이런 문제로 나누어 보는 거고 시제는 순수한 시제 문제와 때로는 가정법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탁 보니까 물론 조동사가 힌트이긴 합니다. 우리가 서술어 자리에 조동사가 보인다는 건 가정법에 관한 문제일 공산이 가장 크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발견이 되고 if 무슨 절이 확인이 된다 부사절 여기서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절 이렇게 됐을 때 가정법 문제는 일단 어떻게 풀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정석으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정석으로 풀려고 보니까 조건 부사절에서 과거를 느끼면 우리가 조건 부사절에서의 과거라는 것은 모일 공산이 크고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뭘 써라? 동사 원형을 써라. 이랬으니까 우리가 1번이 답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이메일이 명사인 줄 알았지만 이메일이 ed를 붙였으니까 과거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과거 완료가 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쓸까요? have pp를 써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단어에는
품사가 있지만 그 품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사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문장 내에서 우리가 잘 파악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게 가령 우리가 문장 바깥에서 이메일 하면 품사가 뭐냐 하면 명사라고 말해도 틀린 바가 없죠. 그러나 이메일이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ed가 붙었으니까 이메일이 과거, 동사의 과거로 쓰인 거고 had를 만나서 과거 완료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 내리면 if는 접속사기 때문에 접속사는 주어 뒤에 서술어가 나온다. 그러면 서술어니까 수냐, 태냐, 시제냐 할 때 I에 대해서는 am을 쓰는 거고 I에 대해서는 was를 쓸 수 있고 I에 대해서는 will be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I에 대한 현재, I에 대한 과거, I에 대한 미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if라는 접속사가 부사절을 유도하고 있고 오른쪽에 주절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고 가정법. 그죠? 가정법인데 어디에? 주절에 would라는 뭘 썼어요? 조동사의 과거와 climb이라는 뭘 썼어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또다시 내리는 결론.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가정법 과거의 조건 부사절에는 비동사를 뭐로 통일해라? 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슬 풀어가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약간 이제 3,000%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빈 칸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이 뭐에 관한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다는 말은 이런 거죠. 자, 하나의 문장에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고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있다면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절. 절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접속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접속사가 절을 이루면 이것이 절은 절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우리 이것을 정의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절이냐는 결국에는 무엇을 다뤄야겠다. 문장. 무엇을 이용해보자. 동사. 동사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가 뭐다? ask. ask가 만약에 무슨 뜻이라면 질문하다의 뜻이라면 몇 형식을 이룰 수 있는 동사다? 4형식. 이런 동사, 기본적인 동사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면 4형식이란 타동사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가지는 거고요. 간접 목적어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면 당연히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면 우리가 명사절의 대표 that, 둘째 대표 what. 그러나 if도 우리가 명사절을 유도할 수 있는데 자 갑시다. if가 명사절을 유도하면 뭐뭐인지라는 의미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의미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 젊은 nurse, 간호사가 I was feeling better, 내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하고 의미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명사절은
if가 유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if는 접속사기 때문에 무엇을 유도하되 뭐뭐 한다 면의 뜻을 가진 조건 부사절을 유도해서 뭐에 관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가정법. 그러나 if는 무슨 절을 유도해서 명사절, 어떤 뜻을 갖는다? 뭐뭐인지. 이런 아주 단어에 대한 다시 한번 이건 실력이 아니라요. 이런 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해요. 다음 4번도 보면 밑줄 친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주어에 대한 he라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어저께 지난 강에서 wish라는 단어는 여기까지가 직설법이고 여기부터가 가정법인데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잖아요. wish를 썼을 때 wish까지는 직설법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그 이하는 가정법인데 직설법이라는 사실과 관계 있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란 당연히 뭘 쓰거나 과거, 비동사라면 뭘 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답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하면 우리가 어느 경우에 그러면 주절과 어때? 시제 일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를 쓰지만 언제는 과거 완료를 써요? 우리가 주절보다 과거를 의미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배웠지? 문법은 그 정도만 탁탁탁 생각하면 다시 문법은 밑줄 친 부분을 정의 내리고 배운 적 있는 단어를 찾고 배운 적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탁탁 대입하면 해석 없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번은 또 뭐 아주 정상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접속사고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 자리인데 이렇잖아요. 서술어 자리면 우리가 서술어에서 뭐에 관한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if가 부사절을 유도하고 여기에 if가 부사절을 유도하고 여기에 주절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 관한 문제고 가정법. 그런데 어디가 완벽하니까 주절에 우드라는 뭘 봤나요? 조동사의 과거와 뭘 봤나요? have, pp.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가정법 뭐라고 판단이 되나요? 과거 완료.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디는 조건 부사절은 무엇을 쓰면 되나요? had, pp. 뭐 이런 식이니까 had, pp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우리가 4번에서 했던 거잖아요. wish까지는 이제 약자로 쓸까요? 직설법. 그 오른쪽은 뭐가 될까요? 가정법. 가정법 뭐가 될까요? 과거. 가정법 뭐가 될까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라면 과거형. 과거 완료라면 과거 완료.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따져볼까요? 시제. 그런데 나는 프랑스 말을 할 줄 몰라. 프랑스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소망을 나타내는 wish 때하고 내가 프랑스 말을 하는 것의 시제 불일치를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느끼지 못하면 그저 확실하게 시제 불일치라는
조건이 없으면 뭐라고 느끼면서 시제 일치,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자, 7번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if라는 접속사가 부사절을 유도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가정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죠? 가정법에 관한 문제인데 조건 부사절에서 then 그 당시 then을 보니까 이때 언제적 이야기다? 과거적 이야기다. 그래서 가정법 무엇을 썼어야 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had pp를 쓴 것은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그 당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뉘앙스로 미뤄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뭔가를 배웠다면 이거죠. 뭔가를 이제 배웠다면 지금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게 참 즐거울 텐데 이런 거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건 과거고 지금 수업에 참석한 것은 그때 세미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제라는 것은 이렇게 의미로 판단해야 될 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어디를 보니까 주절을 보니까 과거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면 지금이라는 현재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절은 가정법 무엇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써야 된다. 이러니까 주절의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라는 것은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이걸 답으로 하는 따라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접속사 뒤에 주어 뒤에 서술어 차리면 뭐에 관한 문제인데 가정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절의 시제가 요걸 보니까 주절의 시제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는 미래이지만 우리가 조건 하나 더 배운 게 뭔가요?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엇을 사용해도 좋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도 좋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는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의미를 현재로 쓰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거지요. 오늘 나왔던 건데 우리가 다시 하나의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문장에는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1, 2, 3, 4에 주어진 단어 중에 접속사를 쓸 것이냐 혹은 우리가 동사를 쓸 것이냐 즉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는 쪽이 주절이고 문장을 시작해서 주절이 나오기 전까지를 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속사 1번과 2번에 접속사를 쓴다는 건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접속사가 절을 이루려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서술어 이게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니까 탈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느낄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1이라면 어떤 현상을 느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문장 시작을 그럼 뭐로 하게 된 거예요? 동사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로 시작하면 문장에서 잘 보세요. 또 다른 원래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다른 동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을 이루게 되는 걸까요? 부사절. 부사절인데 도대체 접속사를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잖아요. 그럼 접속사 없이 뭐 하고 있어요? 도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동사 왼쪽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 없이 도치하는 부사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조건 부사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것은 가정법이고 가정법의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의 모든 비동사는 뭘 써라? were를 써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접속사가 없이 도치하는 부사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접속사 없이 도치하는 부사절 우리 이를 뭐라고 한다?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을 만나면 주절을 만나면 어떤 내용의 문장을 이룬다? 가정법.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10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가 있는 쪽을 주절이라고 하고 주절이 나오기 전까지가 부사인데 이런 거잖아요. 부사인데 1, 2, 3, 4에 또 다른 무엇을 준 거예요? 동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 또 다른 여기 이런 게 이것이 또 다른 무엇을 쓰려는 시도는 동사를 쓰려는 시도는 무엇을 이루려는 시도고 부사절이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접속사가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접속사가 없는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동사 뭐하고 주어와 무엇을 하고 있다? 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없이 도치하는 부사절이 뭐고? 조건 부사절이고 조건 부사절에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와 동사 원형을 느끼니까 가정법 뭐가 되는 거고? 과거. 가정법 과거의 모든 비동사는 무엇을 생각하라? 우리가 were를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가정법 강의 잘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